송은재TV 시작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접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다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미터는 아시다시피 이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경향을 보여왔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지지율의 반등은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반등이 됐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2주일에 걸쳐서 계속 지지율이 내림세였습니다. 바닥을 쳤다. 다시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의대 증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신이 중재에 나서겠다. 이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승부수, 제가 결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승부수입니다. 이걸 지금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지지율 면에서는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현안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나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제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이 의료계와 소통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의대교수 협의회 이 지도부 측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교수들은 앞으로도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이제 사직서는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직서를 낸다라고 해서 바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각 후보들, 한강벨트와 오늘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를 돌고 있고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도 이 한양대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윤희숙이 뛰고 있는 곳이죠. 이 한양대학교에서 열었고 이재명은 지금 낙동강벨트에 가 있습니다. 김해, 창원에 가 있습니다. 이 후보들입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낙동강벨트, 한강벨트 모두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그때 이 개별 후보들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한다. 발바닥으로 많이 뛰는 사람이 결국은 선거에서 우위를 점한다. 많이 뛰는 것이 필요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더 빨리 민주당 후보보다 1시간 더 빨리 움직이고 1시간 더 늦게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 많이 뛰는 사람, 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놔야 반등의 계기를 잡고 이 당의 지지율이 오를 때 후보들의 지지율이 같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강과 낙동강 벨트는 1, 2%포인트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동강 벨트는 해볼만 합니다. 거의 전 지역이 6개에서 7개 지역이 주로 거론이 되는데 김해, 양산, 부산 북구를 비롯해서 모두 해볼만한 곳이다 라는 것이고요. 한강벨트가 문제인데 한강벨트에서 절반 가까이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심거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픈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대위 회의를 한양대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중성동갑이죠. 윤희숙이 지금 전현희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윤희숙 후보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아주 이재명의 최근의 이 막말들에 대해서 잘 꼬집었습니다. 이걸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찝쩍거리지 마라, 쇠쇠하면 된다, 이런 굴종적인 태도도 보였고, 경기 북부에 가서는 경기 북부 분도가 되면 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라고 해서 이 강원도도 폄하를 했다. 그 다음 현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또 풀자, 이런 막말, 이재명이 계속 막말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들어 지원 유세 오지 말아라고 하는 쪽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의 이 막말을 해명하느라 바쁩니다. 이제 이재명의 이 막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언이 있고
의도적으로 막말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가서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라는 것은 이재명이 실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이렇게 분도를 하느냐라는 부분, 이렇게 분도를 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이 분도를 한다, 분도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이 당론으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꼬집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당론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정해진 것이 없다. 분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자신도 이 강원도를 폄하한 것은 실언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실언이고요. 그 다음 이 중국에 대해서 쇠쇠하면 된다. 이거 뭐 찝쩍거릴 필요 없다. 쇠쇠하면 된다. 이 중국, 종북 문제, 중국의 굴종, 이건 뭐 이재명,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재명 계속되고 있는 이런 굴종적인 자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뭐 당장은 그 댓글 부대입니다. 중국의 댓글 부대. 이런 것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홍익표입니다.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아예 이재명의 이 굴종적인 자세에 대해서 해명까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 굴종은 아니고 너무 중국과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재명의 말을 해명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지원 요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저 경남으로 갔습니다. 낙동강 벨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은 이 의대 정원 부분에 승부수를 띄웠고 오늘 또 이 자녀가 3명 되면 그때부터 이 대학 등록금을 모두 면제해 준다.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 공약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희숙이 잘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향해서 무식한 사람들아 25만 원 돈 풀면 된다. 13조 현금을 풀어서 돈이 돌면 이 경제가 살아난다. 대통령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이 경제 전문가로서 이재명이 한 말씀을 좀 되돌려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들어라. 대파 흔들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그건 우리 경제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대파 흔드는 것이 왜 흔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물가 오른 것, 물가 잡기 이거 공격하기 위해서 흔드는데 자신이 지금 13조 원 이 현금을 풀자 이러면 인플레이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대파를 흔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과 13조 원 이 현금을 퍼주는 것 이게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막 내지르는 거죠. 이 난장판을 벌인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꼭 꼬집은 겁니다. 윤희숙이.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이재명이 지금 막말 중에서 이 13조 원 이거 현금으로 살포하자. 이건 이재명이 갑자기 꺼낸 겁니다. 소위 난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말에. 이영선 후보 때문입니다. 이영선 후보의 그 갭 투기 이게 드러나자 이걸 덮기 위해서 부랴부랴 막 내지른 겁니다. 이 13조 원 현금 살포를. 자기가 지금 대파를 흔드는 이 행위와 13조 원 현금 살포가 서로 상충되는 것, 이 물가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은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을 향해서 바보야라고 했는데 윤희숙이 잘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무식한 양반아 라고 잘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의 갭 투기 이건 오늘도 여러 명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냥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확인된 것입니다. 이 이영선 후보가 38억 원이 되는 갭 투기를 했다. 이재명이 이걸 몰랐던 것처럼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공천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지금 후보 가운데 갭 투기한 사람이 또 없느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꼭 꼬집었습니다. 선대위에서. 그러니까 김기표입니다. 부천 을입니다. 김기표는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몇 개월 만에 자진해서 사퇴를 합니다. 당시 갭 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60억 원에 가까운 갭 투기를 했다. 상가를 비롯해서 뭐 여러 곳입니다. 부채가 60억 원 가까이 있고 또 그 60억 원어치 갭 투기한 상가들이 있다. 이게 재산 신고 내역, 이번 신고 내역에서 그러니까 이 김기표가 문재인 정권 때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검사 출신입니다. 이게 갭 투기가 문제가 돼서 사퇴를 했는데 재산 내역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갭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영선은 사퇴를 시키면서 이 김기표는 사퇴를 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김기표와 한동훈 위원장은 1살 차이입니다. 대학도 뭐 동문이고 같은 검사니까 전혀 정치적인 방향은 달랐지만 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아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영선은 자르면서 이재명이 김기표는 왜 못 잘랐을까? 김기표는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영선도 이재명의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종 변호 활동을 했고 또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에 대한 이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김기표는 핵심입니다. 대장동 변호인단 중에서. 이번에 대장동 변호인단 6명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김기표는 자르지 못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영선과 김기표의 차이는 딱 하나다. 김기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다는 것이다. 라고 딱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김기표를 왜 사퇴시키지 않는지 이게 지금 갭 투기가 아니라는 건지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금 후보 가운데 갭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 재산 신고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 용인갑의 그 이상식 후보입니다. 이 이상식 후보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품 화랑 말이죠. 여기에서 그 화가인 이후환 작가죠. 이후환의 그림 위작을 판매를 했다. 15억여 원의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논란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 이상식의 배우자의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세금을 낸 것은 1,800만 원이다. 5년 동안 50억 원의 재산이 증가를 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을 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민주당은 답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입니다. 상가 5채를 가지고 있다. 또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영선의 그 갭 투기를 놓고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말 모른 건지 이재명이 정말 몰랐다면 이 민주당에 갭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모두를 이재명이 몰랐을 수 있다. 빨리 확인해서 이 부분 전부 확인해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공천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이 성범죄자들을 변호하면서 뭐 성범죄자 사건을 이 수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가. 문제는 이걸 변호를 하면서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혀 근거 없이 부적절한 변호를 한 것. 부적절한 변호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폐륜적인 변호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변호사들, 소위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 갭 투기를 하는 사람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갭 투기를 한 사람들, 비리 혐의자들입니다. 그 다음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또 막말을 일삼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모두 관여가 되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자신이 막말, 비리, 종북 이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후보들 특히 이재명의 측근들, 이재명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지지율은 반등될 것이다.
당의 지지율이 반등될 것을 겨냥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당의 지지율이 오를 때 같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중앙선대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